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기를 강추합니다. 꼭 읽어보고 저자가 말하는 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 머니 멘토 보도 셰퍼의 부자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도서. 부의 레버리지에서 배우는 부자 되는 법. 부부에 관한 책은 세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은 책을 소개합니다. 책의 저자인 보도 셰퍼 자신이 머니 멘토라고 평가받고 본인이 엄청난 부를 쌓은 경험이 있기에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방법이나 조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교한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20년 전 보도 셰퍼가 자신이 어떻게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지 밝힌 저서가 업그레이드된 부의 공식과 마인드셋을 더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온 책 부의 레버리지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20년을 넘어 개정증보판으로 재출간하였는데도 스테디셀러라면 우리가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자 보도 셰퍼가 26살에 모든 것을 잃고 단 4년 만에 수입에 이자만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압도적 부를 이룬 그의 경제적 노하우와 부의 공식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과 임금을 대하는 5가지 사고방식, 고소득자들이 지키는 15계명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책에서 보도 셰퍼는 돈 벌기가 일종의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게임처럼 가볍게 즐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규칙이란 말에 방점이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제대로 이해해야 게임을 잘할 수 있듯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나 방법에도 구체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게임의 규칙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단순해지고 남보다 먼저 부를 얻는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 셰퍼의 부의 레버리지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과 돈,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그 답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 현재 소득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실천 팁, 직장인 프리랜서 투자자 기업가 전문가 분야별 고소득을 이루는 전략과 성공, 노하우 등 보도 셰퍼만의 부의 레버리지 전략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1년 안에 수입의 20%를 향상시키거나 3년 안에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까요? 저도 관심이 너무나 많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매월 얼마 벌고 싶으세요? 댓글에 한번 적어볼까요? 저는 3년 안에 1억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목표만 그럴듯하게 세운다고 그것이 무조건 제 수중으로 들어오진 않겠지요. 왜 갑자기 3년 안에 얼마 벌고 싶은지 질문을 드렸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이 26살 당시 파산 상태였는데 그때 만난 코치가 보도 셰퍼에게 앞으로 3년 안에 매월 얼마나 벌 거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의 향후 목표를 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시 코치가 3년 안에 매월 얼마나 벌고 싶냐고 물었을 때 저자인 보도 셰퍼는 소심한 마음으로 월 2만 마르크라고 답합니다. 저자는 당시 파산 상태에서 2만 마르크도 언감생심이었는데 그 코치가 그렇게 목표가 낮은 사람에겐 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다고 일갈합니다. 그래서 저자 자신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안에 적어도 매월 10만 마르크의 소득을 올린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마르크 환율로 10만 마르크는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20년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도 셰퍼가 거의 강요당하는 심정으로 적은 거액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게 됩니다. 파산 상태였던 그가 월 10만 마르크를 버는 데까지는 딱 2년 반 걸렸습니다. 3년까지 가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보도 셰퍼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생생하게 들어있는 책이 바로 보도 셰퍼의 부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 셰퍼는 보도 셰퍼의 돈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만 여러 권을 집필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공 코치 중 한 명입니다. 이 책은 크게 1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와 2부 부의 레버리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라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가 5장으로 그리고 2부는 7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2부의 두 번째 장인 직장인 이렇게 돈을 더 벌어보자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론 향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디 노트에 기록해서
매일 아침마다 낭독하기만 한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보도 셰퍼가 2년 반 동안 자신의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가 이 책을 통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2부 두 번째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소득자들이 지키는 15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고소득자들이 지키는 계명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책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갖는 시각을 비유하는 재미난 일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성직자가 동프리슬란트의 한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에서는 그의 방문을 환영한 의미로 오리 사냥 축제를 열었다. 오리 한 마리를 공중에 던지자 사냥꾼이 총을 쏘았다. 총알을 맞은 오리는 자그마한 마을 호수의 정중앙으로 떨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한 주민이 호수로 다가왔다. 물가에 도착한 주민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 오리를 건져 돌아왔다. 놀랍게도 주민의 발은 물에 전혀 젖지 않았다. 심지어 이후 몇 차례 오리를 건져오는 동안에도 발은 말끔했다. 이 장면을 본 성직자는 결심했다.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오리는 내가 건져 가야겠어. 그는 호수로 다가가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대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 호수에 빠진 성직자가 물 밖으로 나오는 사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이 옆 사람에게 넌지시 말했다. 아무래도 신앙심이 몹시 깊은 분이신가 봐. 하지만 돌이 있는 위치는 도통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 일화 속 성직자와 같은 시선으로 고소득자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고소득자가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보도 셰퍼가 이 일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고소득자가 결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이 계명들을 지키면 누구나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고소득자들이 지키는 15가지 항목은 1계명 최선을 다한다. 2계명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을 한다. 3계명 도움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4계명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5계명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6계명 게임을 하듯 진지하지만 재미있게 일한다. 7계명 장점을 강화한다. 8계명 자신감을 키운다. 9계명 제대로 집중한다. 10계명 긴장감을 잃지 않고 일한다. 11계명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 12계명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13계명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한다. 14계명 상대에게 약점이 아닌 강점을 보여준다. 15계명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등입니다. 필자도 책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면 독자들의 냉소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있게 제시하는 내용들이 책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자가 제시한 것을 깊이 받아들여 그대로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도 셰퍼가 고소득자들이 지키는 15계명인데 이건 엄밀하게 말해서 고소득자가 되기 위한 15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5가지 계명을 추려내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 봐도 뻔한 내용일 거야.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냐 등등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거부할 것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명 유튜브 강사가 강의 때마다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실제 따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우리도 보다 진지하게 셰퍼의 말을 좀 더 깊이 경청하여 그가 제시한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여 3년 안에 부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 자기 개발서에 흔히 언급되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해라와는 결이 다르지요. 세상 살다 보면 어디 자신이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전력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열정적으로 뛰어들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무기력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즉 재능과 흥미가 명확해서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뚜렷한 적성이나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섞여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떡하나요?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 근무할 때 본인의 희망이나 적성과는 동떨어진 업무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팽개치고 싫다고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보도 셰퍼는 사랑하는 일을 해라라고 하지 않고 눈앞에 어떤 일이 있건
그 일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웬만한 일도 힘든 줄 모릅니다. 제 고향 마을은 토마토 특작으로 유명한데 11월부터 다음 해 5월 초까지 거의 6개월 정도 들판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합니다. 그런데 제 학창 시절 당시 마을 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토마토 특작을 하는데 벼농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임하더군요. 그때 어느 분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이 사람아, 벼농사는 1년 내내 해봐야 남는 게 없어. 인건비, 농약대, 종잣값 제하면 남는 것이 없지. 아니지, 오히려 적자니까 사람 몸만 축나고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런데 토마토 특작은 이틀에 한 번씩 수확해서 목돈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고생이 아니게 되지. 토마토 한 박스에 2만 원, 2만 5천 원 하는데 하루에 150박스를 따내면 돈이 얼마야. 물론 나중에 끝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만 그래도 촌에서 6개월 농사지어 몇 천만 원이 들어오니 사람들이 힘이 나지 않겠나. 물론 토마토 특작은 온통 막노동이니 육체적으로 후유증이 생기고 체내 농약 축적이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힘든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진짜로 그 일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뭔 헛소리야 싶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일상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분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업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술술 풀리고 힘든 일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막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단 1분 1초도 일하기가 싫고 아휴, 언제 끝나냐, 이렇게 한숨만 나오기 마련입니다. 일은 달라진 게 없는데 차이는 뭘까요? 딱 하나, 우리의 태도뿐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싫은 일,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내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지 못해 근무하는 거, 그건 진짜 불행합니다. 직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면 제대로 된 성과도 나올 리가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갈 때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음식 맛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되는 식당은 들어설 때 종업원들의 손님 응대부터 확연하게 다릅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손님을 대합니다. 복장도 깨끗하고 직원들의 인사부터 경쾌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식당은 일단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손님을 봐도 반응이 별로입니다. 설마 하시겠지요. 오늘부터라도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 종업원들의 근무 자세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TV 방송에서 본 일본의 청년 식당 종업원들이 영업 직전 다 함께 모여 구령을 크게 외치는 장면을 본 적 있습니다. 요리를 만드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오늘 하루 더욱 즐겁고 힘차게 근무하자는 구령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정말 신나게 몸 동작을 하면서 진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반복하여 구령을 외치더군요. 종업원들이 큰 소리로 구령을 외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업무 성과나 식당의 영업 실적은 대부분 종업원들의 태도에 많이 좌우됩니다. 잘 되는 식당 종업원들은 목소리도 크고 즐겁게 일하는데 손님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고 전달되겠지요. 식당 일이란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라고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종업원들이 주어진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업원들이 일에 흥미가 없고 마지못해 근무하면서 퇴근 시간만 눈 빠지게 기다리거나 휴대폰을 슬쩍슬쩍 쳐다보면 곤란하겠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자기 개발 비결은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게임을 하듯이 업무에 임하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엔 이 항목이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고 낯설었습니다. 일하는데 무슨 게임처럼 즐기며 성의 없이 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보도 셰퍼가 말하는 게임에서 방점은 주어진 일을 게임처럼 바라보는 사람은 업무에도 경직되지 않고 쉽게 접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경직된 채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제동을 걸게 됩니다. 자기검열하는 하는 마음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주어진 업무를 게임하듯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몸에서 힘을 빼고 하라고 하지요. 온몸에 힘을 주어 경기에 임하면 오히려 경직되어 좋은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거든요. 게임을 하듯이 일에 임하라는 결국 일을 사랑하라의 연장선으로
일은 게임하듯 가볍게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 정장 입고 딱딱한 자세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없겠지요. 편안한 복장에 편안한 마음으로 게임을 하듯이 유연하게 일을 하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즐기고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시정해서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저렇게 해볼까 등 가볍게 유연한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 셰퍼는 일도 이렇게 게임하듯 하라고 강조한 것이지요. 물론 업무를 성의 없이 대충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고소득자가 되려면 평범한 생각이나 발상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계적 기업들의 아이디어는 종업원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브레인스토밍하여 나옵니다. 괜히 딱딱한 책상이나 폐쇄된 사무공간에서 뭔가 쥐어짜듯 하면 그런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겠죠. 사전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완벽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행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방법도 모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는 엄밀히 말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 성공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나 행동일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재미있다고 여기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벼운 접근이 중요하고 게임하듯이 실행해야 행동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유연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자신감을 키워라. 매사가 그렇듯이 개인의 성공은 자신감이 얼마나 되느냐에 좌우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수입은 자신감과 직접 비례합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 같은 다큐멘터리에 천적이 접근하면 약한 동물은 온몸이 경직되어 태양할 시도조차 못하고 먹혀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물의 세계에 나오는 약육강식의 장면을 인간 사회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면 저항할 생각이라도 갖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저항했던,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의 의병들은 힘이 있어서 외적에 대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외적에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저항 정신으로 나선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 임진왜란의 전세를 조선 쪽으로 기울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요. 물론 예전에서 이순신이나 육전의 권율 같은 대단한 장수들의 공로도 대단히 컸습니다. 그 당시 의병들이나 이런 장수들 휘하의 군사들이 자신감이 없었다면 과연 대군과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고소득자가 되는 15계명도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연봉 협상할 때도 자신이 임금 인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의 크기가 곧 성공의 크기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을 어필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 현실에서 종업원이 연봉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무슨 프로 선수 스타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맨파워를 키워야 하겠지요. 본인의 역량을 키워 회사에서 반드시 뽑아갈 정도로 실력을 갖춘 인재인데도 자신을 어필할 자신감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어필해야 할 때 자신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능력을 평가할 때 객관적 수치로 평가도 하지만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당을 평가할 때 체크리스트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식당에 들어서면 곧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손님 응대 모습, 근무 자세, 복장, 실내 환경 등은 굳이 수치로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평가 대상이 되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신이 실력이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감이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 갖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어 보이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능력을 자신감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누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는데도 겸손하게 주춤주춤하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할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이 해보겠다고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를 내야 기회가 오는 겁니다. 매사에 그런 자신감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 다른 사람보다 기회를 많이 얻게 되고 자신의 다가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다음 단계의 일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실패해도 그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일어서면 실패한 경험도 훗날 성공의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전하는 사람이 기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더군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어서 능력이 커진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보도 셰퍼는 성공일기를 쓸 것을 권유합니다. 성공일기란 오늘 있었던 사소한 성공, 성취를 하루를 마치기 전에 노트에 적는 것인데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저도 요즘 이 성공일기를 작성하고 있는데 처음엔 이런 것도 적어도 되나 하며 망설였는데 매일 적다 보니 효과를 발휘하는 정말 괜찮은 방법이더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만난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건강하게 보여보기 좋다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웃게 했다. 걷기 운동과 팔굽혀 펴기도 조금 했다. 밀린 책을 20페이지 읽었다. 등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성공일기에 기록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공 경험을 쌓아가게 되면서 자신감도 더욱 커지는 것이지요. 운동선수들도 승리 경험을 자꾸 하면서 자신감도 커지고 경기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작은 승리라도 자꾸 경험하면 웬만한 어려움은 극복하고 결국 큰 승리도 거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일기를 매일 쓰면서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성공 경험을 기록할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성공이라도 자꾸 경험하면 자신감도 커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기회도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 도움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협업을 잘하고 주변을 잘 챙기며 사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직원은 단순히 자신만의 성과를 넘어서 팀과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생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협업을 잘하는 직원은 팀의 결속력을 높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곧 팀 전체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잘 돕고 긍정적인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원은 동료들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구성원들이 스트레스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은 동료들에게 감정적인 지지와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료들이 업무와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탈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원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팀원들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속도와 질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업무 효율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직원은 회사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존중과 배려, 협업을 중시하는 문화가 조직 내에 정착되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빠르게 적응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도 셰퍼는 근무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활기찬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전체 분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도와주려 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상사나 CEO에게 호감을 주게 되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쌓고 자신감을 갖추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도움과 기쁨을 나누며 긍정적인 평판을 쌓으면 이 평판은 기회가 됩니다. 더 많은 기회는 결국 더 높은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계명,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격하고 겪는 일들 대부분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며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른 법입니다. 더욱이 부자의 그릇은 크고 매우 다양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적은 사람, 부자가 되기에 그릇이 모자란 사람에게 거액의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것 자체로 재앙이 됩니다. 제 고향 마을에서 한때 땅 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살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대형 토목 공사한다고 토지 보상이 시행되었을 때 억대 부자들, 흔히 말해 졸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까지 온전히 그 부富를 유지한 사람이 드물지요. 갑자기 수억 대의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했겠지만 보상금이 나온 날부터 모두들 일손을 놓고 술과 도박에 빠져 세월을 보낸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극소수만 은행에 거액의 보상금을 넣어 놓았는데 그분들만 그 많은 돈을 그래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돈의 속성 같은 부에 관한 서적에서 그릇을 키워라라고 강조하는데 저 또한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제로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돈이 쏟아져도 다 담지 못하고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릇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기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뭔가 분노가 생겨 참기 어려울 경우 한 번쯤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5년 뒤에도 이런 일로 분노할 수 있을까? 그때도 지금 이런 일로 흥분하고 화를 낼까? 아마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안들 대부분 5년 뒤에는 참으로 사소한 것일 겁니다. 굳이 5년도 갈 필요가 없지요. 하루 이틀만 지나 생각해도 이런 일 때문에 분노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훗날 내 수중으로 들어올 부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그릇을 키워야 하고 또 그렇게 그릇을 키우려면 지금부터 사소한 일에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거나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복되는 갈등과 분노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화를 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종종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일들은 크게 흥분하고 성내야 할 만큼 중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 대부분이지요. 우리도 사람이라 그런 일에 짜증이 나고 화도 낼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범하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사소한 실수도 품어주고 더 부드럽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범하고 부드럽게 대처하는 사람들의 평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셰퍼가 쓴 책 부의 레버리지에서 말한 고소득을 만드는 5가지 계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 게임하듯 임하라. 자신감을 키워라. 도움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 5가지 중에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즉 영업 방법, 마케팅, 판매 기법 등의 기술적인 조언은 하나도 없지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투자 회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도 사업 아이템, 시장성도 물론 보지만 그것보다 대표의 자질과 태도를 가장 비중 있게 본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머니 멘토 보도 셰퍼의 책부의 레버리지에서 고소득자가 되는 법 15계명을 중심으로 부자 되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26세 때 실제 파산되었던 저자가 3년 안에 10만 마르크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실제 경험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실천 방법을 들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학하는 인생 필라이프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